무선통신, 와이파이, 자동차 레이더, 그리고 위성통신까지 RF 시스템을 다룰 때 우리는 자주 대역폭, 즉 밴드위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역폭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골이 알려주는 스펙트럼 분석기엔 RF, 리스펙의 RF 교육 시리즈의 7번째 주제로 대역폭, 즉 밴드위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신호 대역폭과 측정 대역폭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실제 측정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대역폭이라는 개념이 헷갈리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대역폭이라는 말이 신호 자체가 차지하는 주파수 범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계측기가 한 번에 얼마나 넓은 범위를 보는지를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RBW나 VBW 같은 필터 설정을 말할 때도 사용됩니다. 즉, 같은 밴드위스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개념을 크게 두 가지, 신호 대역폭과 측정 대역폭으로 나누어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호 대역폭은 말 그대로 신호가 실제로 차지하는 주파수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순수한 CW 신호라면 거의 한 점처럼 매우 좁은 대역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변조가 들어가거나 데이터가 실리게 되면 신호는 더 넓은 주파수 범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신호의 종류와 변조 방식, 데이터 속도에 따라 신호 대역폭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가 20MHz, 40MHz, 80MHz 대역폭을 사용한다 라고 말할 때 이때의 대역폭은 바로 신호 또는 채널이 차지하는 대역폭을 의미합니다. 신호 대역폭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점유 대역폭, 즉 Occupied Bandwidth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호 에너지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99% Occupied Bandwidth라고 하면 전체 신호 전력의 99%가 포함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호 대역폭은 단순한 화면상의 넓이보다 신호가 실제로 어떤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측정 대역폭은 계측기가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분석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얼마나 넓은 범위를 표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스팬이 있고 실시간 분석기에서는 한 번에 끊김없이 볼 수 있는 리얼타임 밴드위스가 있습니다. 또 신호를 얼마나 세밀하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결정하는 RBW, 그리고 표시된 트레이스를 얼마나 부드럽게 보이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VBW도 있습니다. 즉, 측정 대역폭은 신호 그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 계측기가 신호를 바라보는 방식과 조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호 대역폭과 측정 대역폭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신호 대역폭은 신호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고 측정 대역폭은 그 신호를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 자체는 20MHz의 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계측기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표시할 수도 있고 더 좁거나 넓은 RBW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의 폭과 측정 설정의 폭을 혼동하면 화면은 봤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측정 대역폭 중에서 특히 중요한 RBW, 즉 레졸루션 밴드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RBW는 가까이 붙어있는 두 개의 신호를 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이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다면 RBW가 너무 넓을 경우 두 신호가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BW를 좁히면 각각의 신호를 더 잘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RBW는 측정 화면의 분해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VBW, 즉 비디오 밴드위스는 RBW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VBW는 실제 신호를 더 잘 분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표시되는 트레이스를 더 부드럽게 보이도록 평활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VBW를 낮추면 화면상의 노이즈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 노이즈 플로우가 개선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노이즈가 함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대역폭을 넓힌다는 것은 원하는 신호만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잡음 성분도 더 많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넓게 열수록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사람도 함께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측정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노이즈 플로우가 올라가고 약한 신호를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속도와 분해능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일반적으로 RBW를 좁히면 가까운 신호를 더 잘 구분하고 노이즈 플로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측정 시간, 즉 수입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RBW를 넓히면 측정은 빨라지지만 세부적인 정보는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측정에서는 항상 빠른 측정과 높은 분해능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며 어떤 설정이 가장 적합한지는 측정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프론트엔드 분담과 다이나믹 레인지 문제가 있습니다. 넓은 대역폭으로 신호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강한 신호들도 함께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 분석기 입력단이나 내부 믹서, 증폭기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압축이나 왜곡 또는 스프리어스 성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F 측정에서는 단순히 넓게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 레벨과 감색이 설정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안정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처리량과 데이터량의 증가입니다. 측정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더 높은 샘플링 속도와 더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시간 스펙트럼 분석에서는 넓은 대역을 끊김없이 보려면 내부 처리 성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즉, 대역폭을 넓히는 것이 단순히 화면을 넓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도 신호나 간헐 신호를 포착하려면 단순한 스팬 설정뿐만 아니라 실시간 처리 능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먼저 신호가 대략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 그 신호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스팬이나 측정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신호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RBW를 조절하고 화면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 필요할 경우 VBW를 조절합니다. 즉, 측정 설정은 무조건 넓게, 무조건 좁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호 대역폭과 측정 대역폭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역폭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호 대역폭은 신호가 실제로 차지하는 주파수 범위이고 측정 대역폭은 계측기가 그 신호를 어떤 조건으로 바라보는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노이즈 증가, 분해능과 속도의 트레이드 오프, 프론트엔드 부담, 그리고 데이터 처리량과 같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50옴 임피던스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RF에서는 50옴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임피던스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반사와 손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F 기초교육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